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8년도 9월 6일 자, 흐름과 그리고 원칙을 가지고 차트 분석을 진행을 하는 수익률로 말하는 투자 원칙의 스페셜리스트 정재민입니다. 자, 다들 24시간 동안 잘 있으셨나요? 일단은 새벽장을 지나면서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지지선 7,000달러에서 붕괴가 되면서부터 이제 오버샷이 새벽간에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고 방송을 마무리했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6,800달러 선이 다음 지지선이고 그 다음에 최강으로 가장 강한 지지선이 6,400달러 선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 흐름을 더 보자. 주말까지 껴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3일 정도 안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새벽,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예상했던 대로 상당히 많은 또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일과 중에 더 많은 매도인 물량이 나오면서 강한 지지선이 6,400달러까지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모든 알트코인들이 지금 영향을 받고 탈, 비트와 하는 코인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거래소를 상관없이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빠르게 보조 지표부터 확인을 하면서 다음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해 가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이 크립토 마켓 캡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보조 지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린펜을 먼저 꺼내가지고 같이 표기를 하면서 판서를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우선적으로 마켓 캡은 자, 보이시나요? 현재 2024억 달러, 2024억 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어제 2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400억 달러가 전체 시총에서 지금 날라간, 증발한 상황이에요. 엄청나게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0달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은 시그널임이 분명합니다. 단순히 시총이 줄어들었으니까 아니면 뭐 코인 가격들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문제지 않을까. 자, 이것은 단편적인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상승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조건을 말씀드릴 때 반드시 8,000달러를 추세 전환의 분기점으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동시에 시총, CGI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시총 같은 경우에 마켓캡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 2,000 후반대 또는 3,000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이 조건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필요 조건입니다. 상승장을 위한 필요 조건. 자, 이러한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3,000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제 저녁부터 물론 우리는 오버샷도 예상을 했고 새벽간에도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거라고 좀 더 무게를 두고 분석을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3,000이 아닌 2,000으로 지금 퇴보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 쌓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마켓캡은 이제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떨어졌기 때문에 동일한 모습들로 제각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유사한 패턴으로 모든 코인들이 떨어지고 있다. 한 가지 희망이었다가 다시 또 안 좋아지는 것은 바로 테더입니다. 자, 테더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반면 오랫동안 트레이딩을 하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테더라고 하는 것은 달러 아시죠? USD 통화를 1대1로 교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떤 가상화폐 시장에서 쓸 수 있는 달러를 뭐 대체하는 코인이다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개념 정리는 끝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테더가 어제 오버샷이 터졌을 때 요 파트죠. 요 라인 딱 보이시죠?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마켓캡에 나와 있는 모든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의 오버샷에 따라서 전부 다 가격이 90도로 허리가 꺾여서 막 쓰러져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의 테더는 오히려 발행량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테더를 발행해서 보통 이렇게 매수로 들어올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예상했던 패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후로 추가 하락은 또 오늘 더 강하게 공포감을 조성했는데 그 이후로의 테더 발행량도 역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희망적이었던 부분이 다시 그냥 냉정해진, 그러니까 안 좋아진 건 아니고요. 굉장히 플러스였던 요인, 기대할 수 있었던 요인이 그냥 제로가 되었다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CGI를 살펴보고 프리미엄을 또 살펴보고 차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CGI는 뭐 당연한 것이죠. 이제 제 방송을 며칠째 보셨던 분들은 예상이 어느 정도 되실 겁니다. 현재 트렌드는 시총이 줄어들면 CGI도 어김없이 줄어든다. 그래서 어제도 보시면 CGI가 20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73포인트, 무려 20에서 30포인트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시총이 역시 많이 줄어들었던 것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몇 퍼센트인지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54.81%, 2018년도 기준으로 비트코인 점유율이 최대치를 찍었던 게 54%였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똑똑히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5%, 또 갱신, 역대 최고점을 갱신하려고 하는 문턱까지 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늘어나는 것은 전혀 시장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증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자체를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경우도 있지만 비트코인과 상관없이 코인판을 떠나는 시총이 감소하면서 비트코인이 그나마 지금까지 상승의 여력을 보여줘서 쥐고 있는 분들, 비트코인 자체가 그래도 다시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하락하더라도 수익을 보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조금 더 쥐고 있고, 나머지 원화 알트코인들, 각국의 자국 알트코인들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떡하죠? 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패닉셀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대적으로 과점유율 형태가 유지되는 악성의 형태라는 겁니다. 단순히 비트코인이 2만 불, 뭐 만 불, 2만 불, 3만 불을 향해 가면서 좋은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리미엄 보고 빠르게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미엄 상황은 오늘 좀 예상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뭐 별 반응이 없었는데 오늘은 뭐 역프리미엄이 나진 않았을까 기대하면서 보는데 반대로 프리미엄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프리미엄이 제로에 가까운 상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시면 역시 1%를 넘는 다양한 비율로 보통 한 2%에서 3% 정도의 오차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 즉 국내 시장이 해외 시장보다 3% 가깝게 높다라고 하는 것은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탈곡기처럼 털리면서 굉장히 MACG가 없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해외 시장 가격을 동일시할 수 있는 선상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입출금 제한 조치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펌핑이 들어가고 있는 조미료를 막 뿌리고 있는 시장 왜곡 현상을 주도하고 있는 뭐 빗썸이라든가 중소형 거래소의 알트코인들의 가격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지금 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작년 버블장이 터질 때 코인 시장을 접하셨던 분들은 다양한 거래소를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양한 이제 거래소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로 업비트에만 국한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개인의 성향이 보수적이어서가 아니라 자금이 묶여서 손절을 두려워한 나머지 업비트에 남아있으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봤을 때에는 현재 이런 프리미엄들이 전혀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파이낸스 마진을 보면 25,936 BTC, 롱 포지션보다 역시 숏 포지션이 4만 BTC를 도달할 정도로 굉장히 하락에 좀 더 치중되어 있는 시장의 상황이 분위기가 그대로 전달되고 있네요. 자,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된 보조 지표들은 전체적으로 살펴본 것 같고요. 이어서 우리는 차트 상황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새벽과 오늘 일과 시간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들을 대처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차트 상황을 점검을 해볼게요. 자, 오늘 방송에서도 항상 저는 어제 방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후로 제가 첨삭을 한 것은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차트 분석을 하고 라이브로 생생하게 지표를 전달하기 위해서 상황을 가이드 드리기 위해서 항상 날것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뭐 어마어마하게 이미 지금 뭐 일봉 차트는 아니지만 4시간 봉 차트지만 굉장히 많은 음봉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우선 현재 지지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어제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어제 당시 현재 지지선은 7,000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7,000달러 7K라고 표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K에서 약간 덜컥 걸릴 것이다. 기계적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보이시나요? 지금 조금 미세하게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화면을 한번 확대를 해드리면 여기에 보이시는 이 녹색 아주 조그만한 귀여운 캔들이 뜬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게 뭐냐면 약간의 양봉, 즉 반등이 나왔다라는 건데 저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기계적 반등이다. 기계적 반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요. 무조건적인 100%는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우리가 무릎을 쳤을 때 작용과 반작용으로 움찔거리듯이 나오는 반등을 기계적 반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찐 반등, 진 반등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아예 다른 개념인데 기계적 반등이 일어나는 곳은 보통 지지선입니다. 진반등이 일어나는 곳도 지지선입니다. 차이는 반등 이후에 색이라든가 힘의 색이라든가 거래량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판단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힘의 세기가 조금이라도 약하거나 아니면 뭐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기계적 반등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지선에서 잠깐 반등을 하더라도 바로 데드캣으로 가버리는 형태를 띱니다. 진반등은 그대로 그 힘을 비축해서 횡보 이후에 반등으로 나아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7K에서는 기계적 반등만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결과값을 보시다시피 새벽과 일과 중에 데드캣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공격적인 투자, 성향 투자의 분들은 비트코인 자체를 이때 들어가 보셔도 좋지만 최소한 좀 더 안전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첫째, 아침 시장 가격을 제가 보자고 말씀드렸죠. 오전 7시에서 오전 9시 때 가격을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둘째, 애초에 공격적인 성향 투자자가 아니라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 분들이라면 더 떨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좀 더 기다려 보고 6,800달러 선과 그 이하까지 깨지는 모습을 보고 진행을 하자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현재는 이제 6,800달러까지도 무너졌기 때문에 6,800달러까지 무너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고요. 보시면 그 다음 지지선이었던 게 6,800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한 지지선으로 말씀드린 게 6,400달러입니다. 6,800달러는 이미 무너졌고요. 6,800달러가 무너졌기 때문에 제가 다음으로 예상했던 지지선, 강지지선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지선 6,800달러가 완전히 붕괴되었기 때문에 다음 지지선이죠. 7,000달러가 무너졌기 때문에 6,800달러고요. 6,800달러가 깨졌기 때문에 6,400달러까지 열려있다. 최대 열려있는 가능성은 6,400달러까지 열려있다고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그 낮은 가능성이 현실이 되고 말았네요. 자, 보시면 지금 6,400달러가 강한 지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지선보다 훨씬 더 강한 반등 그리고 매수를 하려고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는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분들이나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분들이나 비트코인의 매수에 대해서 그다지 큰 공포감에 휘둘리지 마시고 진행을 하셔도 좋다. 분할 매수, 다만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하셔도 좋은 포인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분할 매수로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번에도 지금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곳의 현재 캔들 상황은요. 음봉이 떠 있기는 하지만 아이스크림 막대기와 같은 또는 도지형 차트 캔들이 뜨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강제지선이 맞다. 제가 정확하게 잡아든 게 맞다라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자,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거대한 음봉들을요 갉아먹으면서 위로 올리는 겁니다.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이고요. 현재 또 지금 매도 구간이 맥으로 봤을 때 보조지표 맥으로 봤을 때 매도 구간이 어쨌든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물론 시간은요 최소 12시간 정도는 필요합니다. 12시간 중에서 3시간은 현재 9시부터 12시까지 소미를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9시간 정도는 어떻게 되죠? 또 새벽간, 또 새벽에 유동성이 굉장히 강한, 변동성이 강하죠.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 새벽장을 거쳐서 내일 아침 9시까지 매도 중심의 차트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막 급작스러운 반전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시고요. 횡보를 해서 이 자리를 지킨다. 매우 좋은 시그널입니다. 지켜주기만 해도 너무나 좋은 시그널이에요. 내일 아침 9시에 봤을 때 7시와 9시 사이에 봤을 때 이 매도세들을 견디고서 새벽간에 여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이보다 하락을 하게 될 가능성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자, 근데 하락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만약에 이게 일시적인지 아닌지는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오전 시장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현재는 6,400달러를 유지하고 있는데 내일 만약에 6,200달러까지 6,300달러, 6,200달러 더 떨어졌다. 그러면 6,400달러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정당당하게 UFC 링에 UFC 링이라고 생각하시면 옥타곤 링에 올라와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뤄서 누가 승리했다 패배했다가 나오면 인정할 수가 있는 거지만 지금처럼 암투가 일어나는 새벽에 선수들이 정규 선수들이 1군 선수들이 다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이 잠깐 무너졌다고 해서 정말로 이 지지선이 마저 붕괴된 것이냐 라고 오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시고요.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내일 오전 9시와 7시 사이에 다시 매수가 굉장히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가 들어와서 다시 6,400달러 선을 충분히 유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혹시 이 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은 내일 오전 시장을 보시고 내일 만약에 오전 9시와 점심장에서부터 다시 하락이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최악의 상황 바로 6,400달러 강지지선마저 무너지면 여기가 뭐가 되기 때문에 임계점의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부분이 무너졌을 때 굉장히 큰 매도세, 패닉세에 떨어진다. 어디까지? 전 저점인 5,800과 5,700달러까지 더 넘어지실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락장이 결국 큰 웨이브를 보여줬지만 그대로 하락장은 유지 중이었고 새로운 신규 하락장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엇 파동에서 말하는 작은 변, 아래로 가는 파동이 올라갔던 반등을 만들어냈지만 그것과 같은 저점으로 쌍저점을 찍게 되면 이 반등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더 큰 하락으로 내려간다는 엘리엇 파동과도 괴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저점을 맞이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 되면 5,000달러 초반대까지 5,300, 400 여기까지도 내려가는 걸 봐야 되는데 역시 이것은 현재 강지지선이 6,400달러 선이 완전히 붕괴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을 높다고 절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내일 오전 시장 가격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매번 중요한 순간에 저희는 와 있어요. 내일 짧게 봤을 때 오늘 새벽과 내일 오전 시장 가격이 중요하지만 어제 방송대로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길게 봐더라도 이번 주 주말까지의 시장 동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방향이 지금 현재 불특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 한 가지 빼고서는 알트코인들도 동일하게 대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한 가지 포인트
뺀다라고 하는 게 뭐냐? 비트코인이 어쨌든 간에 지금 강지지선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매도 구간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이때 매수를 들어가도 괜찮다. 알트코인들도요. 빗썸이라든가 코인제스트라든가 이런 MSG가 섞여있는, 조미료가 섞여있는 건강하지 못한 가격들, 여러분한테 이제 돈을 벌어다 줄 수는 있지만 저는 표현을 이제 건강하지는 않은 거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지 않은 펌핑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래소의 코인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고요. 업비트 중심으로 바이낸스와 같은 기존의 잠잠하고 재미는 너무너무 재미가 없지만 기존의 시장의 흐름의 가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대형 거래소, 메이저 거래소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때 매수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트코인 또한 이때 매수를 들어가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알트코인 뭐 EOS의 가격 얼마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과 동일한 선상에서 알트코인의 개별 가격을 보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락장에서는 비트코인 매수를 들어갈 때 그냥 그 시점에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택을 하셔서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알트코인도 역시 분할 매수로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손절가를 미리 계산해야 되는 이유는 내일 오전 시장가 때 만약에 완전히 붕괴됐을 경우 가능성은 지금 높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해서 즉 6,200달러 선이 완전히 붕괴되거나 6,200달러 선 이후에 점심까지 다시 반등을 했는데 다시 또 떨어진다, 깨진다 라고 했을 때에는 정리를 다시 해 두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조금 어려운 트레이딩이 되실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 매수를 생각했던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과 원 알트코인의 시드의 전체를 비중을 두지 마시고 분할 매수 일정 비중을 가지고서 매수를 하실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간에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더 하락하더라도 가능성은 있지만 놀라실 필요 없다. 우리는 6,400달러까지 물론 낮은 가능성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6,800달러까지 완전히 붕괴되고 나서 6,400달러까지 도달을 했고 강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 이하에 대한 걱정은 이번 주 주말까지의 남은 금토일 3일 동안 제가 분석을 하면서 텔레그램과 방송을 통해서 미리 대응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매수 시점인 것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되셨던 분들은 손절가를 정하는 부분 타이밍까지도 복습하셔서 이해를 숙지를 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뭐 업비트는 거래소를 볼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 기분만 기분만 나빠질 거예요. 업비트는 뭐 완전 파란불 투성이기 때문에 오늘 이 차트도 제가 그릴 때 좀 빨간색 위주로 선을 긋겠습니다. 코인들의 가격이 파란불 들어오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이 차트 분석도 제가 너무 생각이 없었네요. 빨간색으로 붉은 불이 들어오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빨간불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빨간불로. 업비트는 아무튼 지금 뭐 상황이 안 봐도 명약 관화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자, 그럼 야, 이거 업비트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재미없는 거래소들만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제 빗썸, 최근에 이틀 동안 가장 핫 이슈였던 빗썸의 거래소장을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잠깐 보니까 다시 꿈틀대리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반등이 진반등의 서막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매수 추천을 굳이 드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혹시 또 모르죠. 또 20분 동안 또 진짜 진반등의 또 시그널을 제가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2부에서 또 추천을 드릴 건데 제가 방송 전에 잠깐 보니까 별 영향가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자, 빗썸에 들어왔습니다. 자, 공지를 일단 지우고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빗썸 또한 어떻다? 파란불 투성이에요, 여러분들. 업비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에터니티 같은 경우에는 뭐 10% 정도 반등의 모양새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펌핑이 크게 들어왔던 코인들이 비트코인이 워낙 강하게 박살이 나니까 뭐 펌핑을 했던 중소형 거래소
다 의미가 없습니다. 예, 다 지금 다 조정을 똑같이 받고 있고요. 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어제같이 7,000달러가 깨지고 6,800달러 선에 멈췄더라면 그동안 분위기 좋았던 중소형 거래소나 빗썸에는 타격이 없었을 겁니다. 어차피 따로 놀던 곳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움직였던 거래소들의 시세였기 때문에 더 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더 몰려서 호황을 이뤘을 거예요. 그런데 6,800달러가 깨지고 6,400달러가 깨지면서 어떤 뉴스와 함께 깨졌습니까? 악재 뉴스가 하나 있었죠. 저번에 비트코인이 저점에서 빌빌거릴 때 갑자기 큰 상승을 이끌었던 호재, 바로 황금 양말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전담 부서 데스크를 만들겠다 이랬는데 그거 취소하겠다라고 떴죠.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가격이 하락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피셜로 이제 이게 뜬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물론 오피셜이라는 것은 결국 언론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해놓고 세계적인 거부가 그랬던 것처럼 뒤에서 또 매집을 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만 여론을 통해서 발표한 공식 발표는 악재 뉴스를 아주 큰 것을 하나 던졌어요. 그러니까 6,400까지 이제만 도달해서 깨지니까 독립적으로 놀던 다른 곳에 있는 투자자들도 이것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했고 거기에 이 커다란 퍼드성 오피셜 발표가 나면서 코인펀 자체가 좀 안 좋아지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펌핑이 일어났던 개별 거래소들의 시세들도 다 곤두박질 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5시 50분부터 제가 이런 이슈를 알고 있었냐, 이런 게 이슈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자, 이런 악재성